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 지원금의 숨은 뒷면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랑 4대 보험으로 다 뱉어내는 거 아니냐? 당장 힘들어서 지원금 신청했는데 몇 달 뒤 건강보험료 안내문 보고 기절했다. 실제로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 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다음에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 때문에 체감상 지원금 받았다가 역으로 손해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지원금 받지 마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신청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걸 현실적인 사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자영업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50대 치킨집 사장님 어씨,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빠짐없이 챙겨받았습니다. 창업제도약 바우처, 방역지원금, 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신청했죠. 당장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버텨보라고 돈을 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국세청에서 온 소득금액 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통지서를 보고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나는 장사도 안 됐는데 소득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 매출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더 올랐지? 자세히 뜯어보니 그동안 받았던 각종 지원금 중 일부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잡히면서 전체 종합소득이 꽤 많이 늘어난 걸로 계산돼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버렸습니다. 이때 사장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결국 나중에 세금,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폭탄을 터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소득으로 보는 것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지원금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받자. 이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제 어떤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어떤 건 비과세처럼 들리고 어떤 건 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안내문마다 표현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과 직접 연결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영업손실보상, 특정 업종 지원 사업비,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지원금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성격이라 사업소득 또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됩니다. 둘째, 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자체 소비 쿠폰, 포인트 형태의 일회성 지원 등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일부는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비과세다,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고용사회보험 연계장려금입니다.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일자리 창출 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입니다. 이 중 일부는 사업주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고 일부는 세액공제나 보험료 지원 형태로
간접 지원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소득으로 보느냐, 비과세로 보느냐는 각 제도별법 조문과 지침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금 신청 전에 최소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이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이 체크를 안 하면 6개월 뒤, 1년 뒤에 숨은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뼈아픈 부분, 건강보험료와의 연동을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회사 월급의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점수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올해 받은 여러 지원금 중 일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정도였던 프리랜서 B씨, 각종 프로젝트 지원금, 창작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보조금 등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지원금들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B씨의 종합소득은 2,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등급이 한 칸 혹은 두 칸 올라가면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수만 원씩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받을 때는 와, 100만 원 들어왔다 하고 좋아했는데 1년 뒤, 2년 뒤부터는 매달 3만 원, 5만 원씩 더 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고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종합소득이 낮아진 것이 신고를 통해 반영되면 건강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원금 받을까 말까?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 지원금을 받으면 내 총소득 구조가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게 내년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한번 계산해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원금 안 받는 게 낫겠네. 하지만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존이 걸린 시기에 현금 흐름을 지켜주는 지원금은 나중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결국 순이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300만 원 덕분에 폐업을 피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버티면서 사업을 이어갔다면 그 몇 달 동안의 매출, 고객 유지, 브랜드 유지 가치를 모두 고려하면 세금과 건보료 추가 부담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일부 지원금은 아예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기도 합니다. 정책 단계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보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원금이 다 소득으로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관점입니다.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원금은 무조건 손해가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 신청했다가 나중에 세금과 건보료를 보고 놀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 지원금 안내문과 공고문에 적힌 과세 여부, 소득 인정 여부, 건강보험료 연동 여부를 눈 크게 뜨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이 4가지는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과세 여부부터 확인하기. 지원사업 공고나 안내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찾아보세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비과세, 과세 제외, 이런 문장이 보인다면 이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머릿속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안내문에 명시가 없다면 지자체 담당 부서, 지원사업 콜센터, 세무사 등에게 이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일단 신청하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종합소득 합산된 거 보고 놀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나의 종합소득 구간을 대략이라도 파악해두기. 현재 내 종합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아야 지원금을 받았을 때 구간이 바뀌는지 감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간을 넘느냐에 따라 세율과 각종 공제가 달라지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힌 종합소득 금액, 그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이 두 가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셋째,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그리고 보험료 구조를 이해하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번에 받는 지원금 때문에 내 종합소득이 몇백만 원 늘어나는데 그게 내년 건강보험료에 대략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정확한 계산은 어렵더라도 지금 100만 원 지원을 받고 앞으로 몇 년간 월 1만 원, 2만 원 정도 더 낼 수 있는지 이 정도는 감으로라도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축을 꼭 함께 생각하기. 많은 분들이 지원금은 이번 달만 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영향은 1년 뒤, 2년 뒤, 그리고 길게는 수년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종합소득을 올려서 앞으로 3년간 매달 2만 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면 총 추가 부담은 7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지금 2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앞으로 몇 년간 70만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이 200만 원이 없으면 당장 임대료를 못 내고 카드 연체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받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남들도 다 신청하니까 나도 받자 수준이라면 굳이 종합소득과 보험료를 올려가면서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얘기 한 번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지원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금이란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보는 지원금들이 있고 정책에 따라 비과세로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과 지침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과 연동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몇 년에 걸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와 향후 예상 세금, 건강보험료 증가액을 대략이라도 비교해보고 내 사업 상황, 내 가게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남들이 다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같은 200만 원이어도 어떤 사람에겐 사업을 살리는 생존 자금이고 어떤 사람에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는 멀리서 보면 그냥 기사 제목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 통장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지원금, 보조금, 장려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재무 구조 기준으로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이신 지원금이 있다면 댓글에 어떤 지원인지,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체크포인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